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엄청났던 그 집, 기억에 남는 그 집들을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연초부터 유튜브 각 잡아주시느라고 고든램지식에서 햄버거 집을 냈는데요. 아주 세련됐습니다. 지금도 장사가 잘 되시겠죠? 음식은 대체로 좀 비싸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4만원짜리 햄버거가 있습니다. 1966 버거인데요. 1966은 고든램지 셰프가 태어난 해랍니다. 하얀 건 페퍼로니 치즈고요. 트러플을 올렸고, 이 버거는 고기 폭탄에다가 트러플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맛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트러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트러플을 씹는 건지 돼지 감자를 씹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맛은 있었지만 트러플이 좀 과했다. 성심당. 대전 오신 분들은 꼭 성심당을 들렀다 가시는 게 코스가 됐죠. 성심당은 대전역에서 아주 가까운 은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6.25 이후부터 영업을 하셨으니까 수십 년째 영업해 오시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전국적인 빵집이 됐는데요. 가장 유명한 건 튀김소보루, 판타롱 부추빵, 튀소구마, 명란바게뜨 다 맛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명란바게뜨가 제 입맛엔 제일 맞아요. 대전 오시면 꼭 가봐야 될 성심당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컨텐츠를 했습니다. 한 방에 다 정리해드리는 컨텐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병천을 4번을 갔습니다. 성심당은 3번 갔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컨텐츠인데 계속 이어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간히 하겠습니다. 병천의 순댓집을 한 방에 정리해드린다고 했는데요. 한 방에 정리는 못합니다. 순댓집이 한 20여 개 있고요. 맛이 다 달라요. 제가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다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내 집 가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곽관의 순대는 맛배기 순대를 주시고요. 이 사장님께서 피규어를 좋아하셔서 안에 피규어가 가득합니다. 아이들과 오면 참 좋아할 것 같고요. 순댓국, 진하고 기본적으로 고기는 다 많이 들어갑니다. 김치는 특색은 좀 없었고 돼지 사골에서 나오는 그 뽀얀 국물이 아주 진한 집입니다. 그리고 충남집, 이 집도 맛있죠. 오래된 집이고요. 이 집은 특히 순대를 시키면 양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박순재 아우네 순대 줄 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장수 분께서 엿을 팔 정도로 인기 있는 집입니다. 고릿한 냄새가 특색이 있고요. 순대 속이 좀 성기게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감칠맛도 좋고 순대는 조금 물렀던 것 같고요. 김치는 좀 겉절에 가까운 김치, 그리고 석박지 맛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본 집은 제가 가장 또 애정하는 청아집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맛. 올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입니다. 대왕 돈가스. 이때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0원. 샐러드, 반찬, 김치는 볶음김치, 된장찌개까지. 무엇보다도 돈가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약간 무릎 담요 정도로 커요. 소스를 밑에 깔고 머스타드를 별 모양으로 짜주시는데요. 이것도 귀엽습니다. 왕돈가스 못지않게 치즈 돈가스도 맛있고 치즈도 많이 들어있고.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휴니체라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돈가스는 아주 맛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 이상은 합니다. 고기를 좀 넓게 펴다 보니까 고기보다는 튀김옷이 좀 많이 느껴지긴 해요. 저는 반도 못 먹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만 작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또 유명한 집입니다. 연탄구이 국수집. 두 집이 아니라 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연탄구이를 하시고 따님과 어머님은 국수를 마시고 가게 입구에 멸치를 말리고 있습니다. 남해산 멸치. 멸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김밥은 2줄에 5,000원. 계란지단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잔치국수는 2,900원. 아직까지 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밥 먹었는데도 또 다시 배가 고파옵니다. 연탄구이는 1,000원 올라서 지금은 9,000원인데요. 왜 연탄을 꼭 고집하시는지 알겠어요. 은은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랄까? 연탄구이만의 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밥은 경주의 교리김밥 느낌, 그리고 이 연탄구이는 전주의 오원집 느낌. 정말 값싸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집입니다. 목살 된장 정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된장찌개까지 나옵니다. 2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한 집인데요. 징기스칸 불판에다가 고기를 올려주십니다. 한 덩어리가 이제 1인분이에요. 반찬들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보통은 밤에 고기 손님 받기 위해서 점심 메뉴 안 하는데요. 1인분 9,000원짜리 메뉴를 밤에도 합니다. 대단하죠? IMF 때 좀 저렴하게 고기를 팔자 해서 만든 메뉴인데 지금까지 이 메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고기 다 먹고 나면 된장찌개를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과 된장찌개가 같이 섞이기 때문에 구수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날 3공기 먹었는데요. 국물이 저렇게 졸아들면 채소를 넣고 밥을 비벼서 먹으면 된장찌개 비빔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짬뽕 예술관입니다. 이름이 예술이죠. 예술관 대기실이 옆에 봉고차예요. 11시부터 줄 서는 집입니다. 직접 담근 무생채도 나오고요. 아주 신선한 해산물로 조리하시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세트 시키시면 유린기, 플레인 요거트 중새우, 탕수육, 짬뽕이나 짜장. 사장님께서 카빙을 하세요. 아주 예쁜 모양으로 해서 주시는데요. 요리 하나에 간단한 카빙이라도 하나씩 꼭 올라갑니다. 짬뽕 정말 예술입니다. 불맛이 정갈하게 들어가고요. 해산물이 신선해서 향이 좋습니다. 동죽이 들어갔는데요. 국물도 예술이고 짬뽕에 사장님의 인생에 녹아든 듯한 가게입니다. 돼지고기 육회를 먹을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집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특이한 집입니다. 돼지고기 육회. 원래는 무쳐서 주시는데요. 옛날 방식대로 한번 썰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름이 많은 부분 항정살 부위를 또 썰었고요. 비계도 좀 썰었는데요. 그냥 육회를 찍어서 먹어봤는데 소고기와 달리 육향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질겨서 씹히지 않을 정도로 질겨요. 왜 돼지고기 생육회가 없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양념 참 맛있어요. 전라도 특유의 그 새콤달콤한 양념과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두루치기는 가격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맛있었습니다. 특이한 집입니다. 초여름에 간 강릉의 꼬막 피자. 강릉이 꼬막 음식이 유명한데요. 강릉은 꼬막이 안 나잖아요. 또 피자 위에다 꼬막을 올리셨어요. 딱 봐도 SNS용 음식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알듯한 맛이면서 좀 색다르고 맛은 괜찮았어요. 달달한 피자 도우 위에 짭짤한 꼬막이 올라가니까 단짠단짠하면서 맛은 괜찮습니다. 꼬막 무침에는 밥을 비벼야죠. 간장과 들기름도 갖다 주셔서 같이 넣고 비볐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꼬막 피자가 맛이냐 꼬막 비빔밥이 맛이냐 글쎄요. 꼬막 비빔밥이 좀 더 맛있었지만 꼬막 피자도 맛있었다. 강릉 가시면 한 번쯤 드셔보세요. 재밌습니다. 강릉 가면 유명한 집 순두부 짬뽕집, 이 집이 또 원조라고 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대기 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447번.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회전율은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렸는데 2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두부 젤라또, 초당 옥수수 젤라또 이런 걸 팔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먹을만 합니다. 두부 젤라또는 고소한 맛이고요. 옥수수 젤라또는 옥수수 아이스크림하고 맛이 정말 비슷해요. 모두모두 맛있고요. 순두부 짬뽕은 새로운 조합도 아닌데 참 입에 맞습니다. 순두부는 고소하고 부드럽고 국물은 좀 짭짤하고 칼칼한데요. 순두부가 그 맛을 좀 중화시켜주고 짠 국물과 슴슴한 순두부를 같이 먹으니까 중간적인 맛이 되면서 그게 시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순두부 짬뽕도 맛있었지만 이 백김치, 물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강릉 가시면 순두부 짬뽕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 집을 가야 되느냐? 맛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진 마시고 다른 집 가서 드셔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대구로 갑니다. 경상 가면공원과 붙은 국밥집인데요. 군위식당이고요. 고기밥, 육라면이 유명합니다. 이곳 음식도 꾸밈없이 먹고 배불러라 푸짐하게 해주시고 특히 고기밥은 10,000원인데요. 고기 수육량만 보면은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정말 많습니다. 고기 참 맛있고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국물은 묵직하니 고릿한 간장 냄새도 들어가 있고 한국식 돈코츠 라멘 국물 같았어요. 제주도 고기국수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국물이 좀 더 진하고 저는 입맛에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당당치킨입니다. 올해 제품 리뷰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영상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지금 당당치킨 어때요? 얼마 전에 신제품 나왔던데요. 배달통에 들어있는 당당치킨 여전히 잘 팔린다, 혹은 한물 가서 이제는 안 팔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당당치킨 열풍이었죠. 기존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을 바짝 긴장케 한 당당치킨 신드롬 생각나서 넣어봤습니다. 탤런트 김학철님하고 같이 향미원에 가서 먹었는데요. 카리스마 있으시고 에너지 넘치시고 다시 한번 더 뵈야 되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대전 분이시라서 대전에서 사실 때 추억도 말씀해 주시고요. 맥주 드시는 거 보니까 또 맥주가 먹고 싶네. 향미원의 대표 메뉴 덴푸라 참 맛있게 드셨고요. 깐풍기, 닭을 냉장고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깐풍기 시키면 옆에 닭집에서 닭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또 바로 튀겨주시는데 이 집 깐풍기 참 맛있습니다. 짜장면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김학철 선생님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재밌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비가
홍어 파스타가 있다고 해서 광주 광역시까지 갔습니다. 이날 비가 왔는데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못 봐서 찻길로 걸어가다가 된통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창피해서 0.1초 만에 일어났는데 사실 충격이 엄청 컸거든요. 홍어 파스타 맛이 있을까 싶은데 맛있었어요. 사장님이 특급 호텔 셰프 출신이라고 하시는데요. 음식을 잘했다. 정말 잘 만들었다.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비싼 영암 어란이 들어가는데요. 어란도 짭짤하고 향도 좋고 같이 주시는 막걸리와 궁합도 좋고요. 광주 가시면 홍어 파스타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29만 원짜리 맥주 리뷰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칭따오 일세전기 레전드라고 해서 맥주 먹어봤는데 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크통에서 발효를 했다고 하고요. 맛은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입에 착착 붙는 감칠맛도 있고 맛은 상당히 좋은데 맥주 마시듯이 마셨다가는 이렇게 바로 올라옵니다. 이날은 완전히 혀가 꼬였어요. 굉장히 셌습니다. 아우 달다. 칭따오 일세전기 레전드. 칭따오 일세전기 레전드. 근데 진짜 레전드네. 맥주가 맛있어서 2잔 마셨는데 혀가 꼬여. 대여섯 시 내 고향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 최성우님의 추천 맛집을 가보는 코너인데요. 이분이 맛집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가는 데마다 대박입니다. 김치 두루치기, 빤한 음식일 수 있는데요. 별거 아닌 음식인데 맛있습니다. 아예 김치찌개도 아니고 김치 볶음도 아니고 자작자작하게 해서 부추를 잔뜩 올려서 주시는데요. 시원하면서 맛있습니다. 밥은 조밥을 주시는데요. 밥 양도 넉넉하게 주시고 그릇도 거의 대접에다 주십니다. 이날은 장날이라서 반찬 다 떨어졌다고 사장님께서 아쉬워하셨는데요. 두루치기만으로도 밥을 3공기는 먹을 만큼 맛있어요. 양파도 많이 넣어서 제 맛엔 딱 맞았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음성 지나가시다 점심 안 드셨으면 드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9월 초 아직은 덥습니다. 올해 갔던 집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가는 집, 신성각입니다. 점심시간 살짝 지난 시간에 갔는데 다행히 먹을 수 있었고요. 테이블은 딱 4개 있고요. 아주 좁습니다. 옛날 탕수육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집이 정말 옛날 탕수육이더라고요. 튀김옷은 옛날 스타일, 그리고 간장, 케찹 하나 없이 전분으로만 한 소스. 이 집의 그 문제의 간짜장입니다. 이 간짜장은 단맛, 조미료맛 하나도 없어요. 먹는 순간 뭐가 빠졌나? 아주 당황스러운 맛인데요. 그 단맛과 감칠맛만 빼면 다른 부분이 너무 훌륭해요. 분량도 훌륭하고. 그래서 어떻게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식감과 맛이었어요. 이 집은 석유 버너를 쓰십니다. 약 5분 만에 한 번씩 pom프질 할 소리가 들려요. 깡깡깡. 석유 버너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가스 버너와 석유 버너는 분량이 다르대요.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뭔가 조금 매운 분량이 있어요. 알싸한 분량, 약간 탄내 같은 분량. 그 차이를 좀 알겠더라고요. 정말 오래 갔던 집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집입니다. 사장님께서 써놓으신 글귀도 사장님의 성격과 고집을 엿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가 20년 전에 많이 갔던 식당입니다. 추억의 식당. 기억을 더듬어서 밥도 한번 볶아봤는데요. 제 기억 속의 맛과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선짓국 맛만은 그대로입니다. 선짓국은 무한으로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선지를 좋아해서 너무 많이 선지를 퍼가지고 와서 이날 다 먹고 나서 짜서 혼났어요. 불고기 시켜서 이렇게 같이 먹다가 밥 볶아서 먹었는데요. 이 집은 처음부터 그냥 밥을 볶아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인기 있어지고 맛있어지네. 어호. 나갈 때는 꼭 요구르트를 챙겨주시는데요. 이날은 2인분 먹었다고 2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추억으로 먹어봤습니다. 6호선 세전역 앞에 있는 마마수교, 마마수제만두집입니다. 화교분이 하시는 화상이고요. 3년 동안 직접 발효하고 숙성시킨 인공색소 무첨가 수제짜장, 산동짜장면 10,000원, 실내는 좀 아늑하고요. 이름은 만두집인데 짜장면이 유명하고 또 다른 요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굴짬뽕도 하신다네요. 튀김만두, 이 만두 너무 맛있어요. 잘 튀기셨고 그 만두피는 그냥 만두 속을 먹기 위한 지나가는 단계로 생각할 경우도 많은데 만두피가 이 집은 참 맛있습니다. 적당히 두툼한데 겉에는 바삭하고 안쪽은 쫄깃하고 만두 너무 맛있었어요. 마늘간장을 주시는데요. 이것도 특색 있고 맛있어요. 만두랑도 잘 맞고. 야, 짜장. 산동짜장. 산동짜장은 고릿한 그 장 냄새 그리고 춘장 냄새 섞여 있습니다.
원래 본류 춘장은 이런 거구나를 느껴볼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자, 이번에도 독특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든 집인데요. 돼지 곰탕집입니다. 돼지 국밥이 아니라 왜 돼지 곰탕이냐? 뼈로 국물을 내는 게 아니라 돼지 고기로만 국물을 내는데 그래서 국물이 맑아요. 국밥계 평양냉면 맛이 괜찮았어요. 오묘한 맛, 깔끔한 맛. 밥을 토렴해서 주시는데요. 밥알은 굵은 신동진 쌀 국물과 잘 어울렸습니다. 뒤돌아서니까 국물 맛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시간도 남고 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2그릇을 먹었어요. 2그릇째 먹으니까 이제 흠이 좀 보이기 시작은 하는데 그래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간장게장입니다. 제가 게장을 좋아해서 게장집을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후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반신반의하면서 찾아갔는데요. 대박이었어요. 가격 저렴한 데다가 알배기 게장이 1인당 3만 원. 3만 원인데 3사람이 가면 2인분만 시키래요. 이런 집 없죠. 게다가 게장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불고기, 꽃게탕까지 나옵니다. 알 없는 숙회는 1인당 25,000원, 3명에서 5만 원에 드실 수 있는 거죠. 저희 팬분께서 다녀오시고 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도 많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손님은 엄청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죠. 제가 소개했을 때와 또 손님이 많이 몰릴 때 완전 달라지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맛상무 믿고 갔는데 맛없게 먹었다 이런 말씀도 듣고 제가 좀 마음 아팠는데요. 이 집은 사장님께서 몰려드는 손님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를 유지하시면서 친절하게 손님들을 다 받아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런 집은 더 잘 돼야 돼. 게장이 생각나면 청주의 조선게장집 꼭 가보세요. 2022년 맛집들, 대박집들 찾아서 영상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영상 보면서 다시 군침이 돕니다. 2023년에도 대박집, 맛집들 찾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날씨 맛봐드리는 맛상무